여러분 똑같이 여드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오늘 아침 혼자 목욕탕에 다녀오셨고 한 분은 석 달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이런 5만 넘으면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지요. 자, 그러머니 두 분이 아주 다른 인생을 사신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두 분은 똑같이 정정하셨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이 경로당에 다니시고 같이 화투를 치시던 사이였죠. 그런데 다니는 사이에 한 분은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팔자 좋은 노년을 사시고 한 분은 자리보존을 하게 되신 겁니다. 대체 이 1년 동안 무엇이 두 분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은 걸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잘나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타고난 건강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리에 누우신 그분이 오히려 젊으셨을 땐 더 정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 뜻밖의 이야기부터 꺼내려고 합니다. 인생은 70대 75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바로 75부터 65이 20년을 어떻게 보내시느냐가 자리보존하는 노년이냐, 끝까지 자기 발로 걷는 행복한 노후냐를 정해버리지요. 오랜 세월 노년을 지켜본 분들이 75 넘어서도 요양원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서 똑 닮은 공통점 6가지를 찾아냈는데요. 미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를 다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하고 계셔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이 부러워하는 노후 상팔자에 드시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6번째에 가면 여러분이 평생 가슴 조이며 두려워하셨던 그 요양원 문제의 답이 나오니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뜻밖이실 수도 있는데요. 대단한 재산도 끔찍히 효도하는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이걸 해야지 하는 작은 이유 하나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그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은 떴는데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굳이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하루가 흐물흐물 흘러가 버리고 그런 날이 1달, 2달 쌓이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시들어갑니다. 부산에 사시던 77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하시며 새벽같이 일어나 셔츠를 올리고 밤늦게야 문을 닫으시던 분이지요. 그렇게 부지런하셨던 분이 가게를 정리하시고 나니 거짓말처럼 하루가 텅 비어 버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제 좀 쉬자며 편안해 하셨다는데 그게 1달이 넘어가니 영딴 사람이 되셨지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점점 늦잠을 주무시고 세수도 거르시고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따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버지가 가게 접으신 그의 겨울에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어요.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노년은 팔자 좋은 노년이 아니라 그저 길고 지루한 시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충북 제천에 사시는 11살 어르신은 정반대이십니다. 이분은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데요.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텃밭 덕분에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생기신 거죠. 오늘은 물을 줘야지. 오늘은 잡초를 뽑아야지. 고추가 빨갛게 익었네. 이렇게 매일 들여다볼 거리가 있으니 늦잠을 주무실 틈이 없으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 상추들이 나를 살려 애들이 목말라 할까 봐서라도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되거든. 이 한마디에 첫 번째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라는 건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텃밭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들르는 단골 커피집 한 곳, 사흘에 한 번 나가는 노래교실, 산책길에 만나 인사 나누는 강아지 한 마리 아니면 매일 한 장씩 넘기는 단력 뒤에 좋은 글고 하나라도 좋지요. 나를 이불 밖으로 끌어내주는 작은 이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이유 하나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사랑하고 마음이 사랑하면 표정이 환해지지요.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행복한 노후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우신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싶으신가요? 떠오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겨도 막상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일어나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으면 텃밭에도 노래 교실에도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그 움직이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6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새겨두셔야 할 이야기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실 곳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큰 병이 났을 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올해 노년을 지켜본 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식이 정말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부모님이 더 이상 혼자 화장실에 가시지 못하게 된 바로 그때라고 하지요. 밥은 차려드릴 수 있고 약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가야 하는 일이니 곁에서 매번 도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해결하는 힘, 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끝까지 내 집에서 사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걷는 힘이라는 게 참 야속하게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뼈도 속이 비어가듯 점점 약해지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던 일 그저 새벽에 어두운 데서 살짝 헛디는 그 한 번에 그만 뼈가 부러지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지요. 한 번 넘어져 뼈가 부러지시면 수술이 잘 되어도 한동안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며칠만 누워 계셔도 다리 힘이 쑥 빠지고 더 큰 문제는 또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여세 살머니 한 분은 이걸 일찌감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뻐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늙어서 제일 겁나는 게 뭔 줄 알아? 내 자식이나 손주한테 똥 받아 달라 소리하는 거야. 그것만 안 되면 살만해. 그래서 나는 달리 힘 빠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더라고. 이분은 그래서 두 가지를 악착같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는 매일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약해지는 뼈와 근육을 채워주는 일이었죠. 매끼 단백질을 거르지 않으시려고 고기가 부담스러운 날엔 두부나 계란이라도 꼭 챙기셨고 거기에 뼈를 단단하게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칼슘과 비타민 D도 꾸준히 곁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쬐어야 몸 안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바깥 출입이 줄어드니 이게 부족해지기 쉽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로 잘 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기 몸을 잘 챙기시는 어르신들은 비싼 보약, 한척보다 이 비타민 D, 칼슘 같은 기본을 매일 꾸준히 챙기시는 거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무너지기 쉬운 뼈와 다리 두 가지를 지키는데 집중하시는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뼈와 근육을 지키는 영양을 꾸준히 채우시는 것,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5년 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지요. 여러분은 지금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내 발로 내 화장실에 걸어가는 힘,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몸을 내가 건사하는 힘, 그것이 요양원 걱정 없는 끝까지 내 집에서 사는 행복한 노후의 가장 단단한 토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시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은 멀쩡하신데 도통 웃을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비밀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잘 웃고 사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건 들으시면 에이 그게 뭐 비밀이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요. 바로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잘 웃고 더 잘 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래 어르신들을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분이 있고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 환하게 웃으시는 분이 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더 잘 웃으시는 분이 꼭 형편이 좋아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무릎도 쑤시고 똑같이 통장도 빠듯하신데 한 분은 늘 입꼬리가 처져 계시고 한 분은 늘 걸으시지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큰 행복을 기다리느냐, 작은 재미를 찾아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웃음이 줄어드신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다 늙었는데. 큰 경사,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만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 그런 일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363일은 무표정하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재밌게 사시는 분들은 정반대이지요. 이분들은 큰 행복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루에도 몇 번씩 아주 작은 재미를 부지런히 주워 담으시지요. 전주에 사시는 78 어르신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 하루를 들여다보면 별것 없어요. 아침에 트로트 한 곡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시고 점심엔 옆집 할머니랑 믹스커피 한 잔 나누시고 오후엔 손주가 보내준 사진 한 장에 한참을 흐뭇해하시고 저녁엔 일일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 욕도 한바탕 하시지요. 남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하루인데 이분은 이 하루에서 웃을거리를 대여섯 개는 찾아내십니다. 이분 말씀이 참 좋습니다. 행복이 어디 멀리 있나? 오늘 김치찌개가 딱 맛있게 됐으면 그게 행복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재미라는 건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지요. 더구나 나이가 들면 가만히 앉아 계셔도 재미가 알아서 찾아오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75부터는 재미도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셔도 좋고 안 가본 길로 산책을 해보셔도 좋고 평생 안 해본 화투나 장기를 배워보셔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 서툰 게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웃으시는 게 단순히 기분 좋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 웃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시고 더 오래 사시지요. 웃으면 몸에 좋은 기운이 돌고 웃을 일을 찾으러 나가시니 몸도 움직이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니까요. 결국 잘 웃으시고 잘 웃으시는 것이 그 자체로 가장 즐거운 노후 관리 인생입니다. 남이 보기엔 별거 아닌 일에도 이거 좋네 하고 웃으실 줄 아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이 들록 인생이 더 재밌어지는 행복하고 보석 같은 노년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혹시 아직 한 번도 안 웃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한 번 크게 웃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도 재미를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 가슴이 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라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애 연락이 없나?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시고 명절에 안 오면 내가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나? 며칠을 곱씹으시고 모처럼 왔다가 금방 일어서면 벌써 가냐 하고 섭섭하셨던 그 마음 말입니다.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75이 넘으시면이 마음을 딱 한 가지만 바꿔보셔야 합니다. 자식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건 너무 좋은 일이지요. 다만 내 행복의 무게를 통째로 자식에게 얹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하루의 즐거움이 오로지 자식이 연락하느냐, 찾아오는 날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 노년은 늘 마음 졸이는 노년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식도 자식의 삶이 있어서 바쁘고 멀리 있고 제 식구 챙기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온통 자식만 바라보고 계시면 자식은 자식대로 그게 부담이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늘 서운하지요. 사랑하는데도 서로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 좋은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자식과 사이가 더 좋으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자기만의 일상이 따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몇 살 어르신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일주일이 아주 바쁘세요. 월요일은 복지관서의 교실, 수요일은 옛 직장 동료들과 등산, 금요일은 단골 기원에서 바둑, 주말엔 텃밭 정리, 자식 전화를 기다릴 틈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다 보니 자식이 전화하면 그렇게 반가우실 수가 없고 안 해도 그러려니 하신다는 거지요.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바쁘게 사니까 자식이 오면 더 반갑고 안 오면 섭섭할 새가 없어.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담 없이 더 자주 오더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손 벌리지 않고 마음 기대지 않고 자기 두 발로 서 계신 부모를 자식은 오히려 더 편하게 여기고 더 자주 찾지요. 찾아오는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올 때마다 서운한 소리부터 들으면 자식은 발길이 점점 뜸해지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자식한테 마음을 다 내어주고 빈 마음으로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히려 내 일상을 단단하게 채우시는 것이 자식과 더 오래 사이좋게 지내는 길이지요. 서해든 등산이든 바둑이든 화초든 유튜브를 보는 것이든 자식 없이도 내 하루를 가득 채워주는 나만의 무언가. 그거 하나 가지고 계신 것이 기죽지 않고 당당한 팔자 좋은 노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 생각 없이도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나만의 일상이 하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거고,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5번째인데요. 이건 75이 넘으시면 돈보다도 어쩌면 건강보다도 더 귀해지는 것이죠. 바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한 명이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입이 점점 무거워지지요. 자식한테는 걱정 끼칠까 봐 좋은 소리만 하게 되고 아픈 데가 있어도 괜찮다 하시고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을 좀처럼 못 하십니다.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을 자꾸 삼키다 보면 마음에 체이 쌓이듯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 자식이 이래서 서운하더라.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아. 이런 말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요. 오랜 친구든 옆집 이웃이든 경로당에서 만난 동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하고 들어줄 사람 한 명. 그 한 명이 외로움이라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병을 막아주지요. 대전에 사시는 79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해전 영감님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드셨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처음엔 그 정막함에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 동갑내기 할머니 한 분이었죠. 두 분이 매일 오후 4시면 약속이나 한 듯에 나와 앉으셔서 별 얘기 아닌 얘기를 2시간씩 나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시더군요. 이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흥이 안 돼. 그냥 들어주거든. 이 친구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힘입니다. 실제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연구해보면 그 비결이 대단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겉에 마음 나눌 사람이 있느냐였다고 하지요. 사람의 온기만큼 노년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누는 분이 점점 줄어들고 계시다면 오늘 한 분께 먼저 연락해보시면 어떨까요?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혼자 사신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사셔도 마음 나눌 사람만 곁에 있으시면 그 집은 외로운 집이 아니라 따뜻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이 곁에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끝까지 외롭지 않은 행복한 노후를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속마음을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으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비밀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6가지 중에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요. 만약 75세에서 85세라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6번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지나온 삶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챙기는 일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75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한 점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을 잡을걸. 자식한테 더 따뜻하게 줄걸. 돌아보면 누구나 아쉬운 일, 가슴 아픈 일이 한 보따리씩 있으시죠.
밤에 잠 안 올 때 그런 일들이 하나 둘 떠오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고, 그런데 팔자 좋은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 지난 날을 손에 꽉 쥐고 계시지 않습니다. 후회가 떠오르면 이렇게 다독이시지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지. 그만하면 나도 참했으며 잘 살아왔다. 이렇게 지나온 자신을 너그럽게 안아 주실 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자꾸 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살았다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시는 것, 이 마음 하나가 노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요. 그리고 지난날에 감사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바로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챙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어떻게 사셨나요? 맛있는 거 생기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시고 좋은 옷 보이면 자식부터 입히시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 아깝다며 참으셨지요. 나를 위해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75이 넘으셨으면 이제 그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기셔도 되는 때예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나를 돌봐온 세월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챙기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몸에 좋은 걸 스스로 챙겨 드십니다. 이게 사치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되니 사실은 가장 현명한 것이죠. 가장 많이들 챙기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 피가 도는 게 신경 쓰이잖아요. 평소 등 푸른 생선을 매일 챙겨 드시기는 어려우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또 하나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도 줄고 예전처럼 골고루 챙겨 드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끼니마다 이것저것 신경 쓰기 번거러 오신 분들이 부족해지기 쉬운 여러 영양소를 한 날로 간편하게 보충하시려고 종합 비타민을 곁에 두시지요. 아침에 한 날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내 몸을 챙겼다는 든든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홍삼이지요. 이건 뭐 우리 어른들이 예부터 기력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찾으시던 거잖아요. 환절기마다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쭉 빠질 때 따뜻한 홍삼 한 포 드시면 속이 든든하고 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다고들 하시지요. 자식이 사다 드리기도 하지만 요즘은 당당하게 돈으로 직접 한 박스씩 사서 매일 한 포씩 챙기시는 어르신이 참 많으십니다.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돈으로 내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을 때가 제일 떳떳하고 마음이 편해.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기운 내가 챙기는 게 그게 진짜 상팔자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옳지요. 비싸다고 아깝다고 나를 위한 것에 자꾸 인색해지지 마세요. 몇백만 원짜리 큰 병 한 번 치르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내 몸을 챙기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행복한 노후를 훨씬 더 길게,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지요. 내 몸을 스스로 아끼고 챙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상팔자가 갖춘 마지막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챙기고 계신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은 나를 위해 작은 것 하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 6가지를 오늘 당장 다 갖추셔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중에 2-3가지만 하고 계셔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이 부러워하고 행복한 노후이자 상팔자에 드시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1개밖에 안 되는데 하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마음 가는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더 보태가시면 되는 것이죠. 인생은 75부터가 진짜입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림 위에 남의 눈치 보느라 나를 뒤로 밀어두셨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사셔도 될 때입니다. 그것은 게으름도 욕심도 아니지요. 내 몸을 지키고 곁에 사람을 두고 매일 작은 재미를 누리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 살아도 천국처럼 사는 진짜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빠져나가는 기력과 영양을 채워서 내 몸부터 챙기시는 것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잘 노시는 것도 내 발로 걷는 것도 결국 기운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매일 단백질과 비타민 챙겨 드시고 거기에 기력 떨어지지 않게 홍삼 한 포 곁들이시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자기 발로 당당히 걸어다니는 상팔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영상 아래에 제가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고 골라둔 것들을 걸어두었으니 한번 들어가 보시고 나 자신에게 또 부모님께 꼭 하나 챙겨드려 보세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매일 꾸준히 챙기시는 이 작은 정성 하나가 행복한 노후를 훨씬 더 오래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채널에 멤버십이 열렸는데요. 멤버십 수익의 일부는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해주시는 그 작은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복으로 돌아오지요. 마음이 닿으시는 분은 멤버십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몇 가지나 되시는지 숫자만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가장 가슴에 와닿은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적어 주시면 더없이 반갑겠죠. 여러분의 댓글이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